To the river! They are everywhere! Father! Wait for me! 434년 한 남자가 왕좌에 앉습니다. 그의 이름만으로 로마가 떨었습니다. 신의 채찍 아틸라. 사람들은 그를 신이 인간을 벌하기 위해 보낸 채찍이라 불렀습니다. 로마 사절이 훈족 진영에 갔을 때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틸라가 지나간 곳에는 풀도 자라지 않는다. 도시가 불탔습니다.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저항하는 자는 모두 죽었습니다. 항복하는 자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항복해도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황금을, 땅을, 자유를. 동로마 황제는 해마다 엄청난 황금을 바쳤습니다. 서로마는 공주까지 바치겠다고 애원했습니다. 공포, 그것이 아틸라가 지배한 방법이었습니다. 434년 판노니아 평원, 훈족의 왕 루아가 죽었습니다. 루아는 30년 넘게 훈족을 이끌었던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죽자 왕위는 두 조카에게 넘어갔습니다. 형 블레다와 동생 아틸라. 형제는 왕좌를 나눠 앉았습니다. 공동 통치. 하지만 처음부터 둘의 성격은 달랐습니다. 블레다는 온화했습니다.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연애를 즐겼습니다. 반면 아틸라는 달랐습니다. 말이 적었습니다. 연회 자리에서도 웃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아틸라는 물만 마셨습니다. 화려한 장식을 싫어했습니다. 금으로 된 그릇 대신 나무 그릇을 썼습니다. 비단옷 대신 단순한 양털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로마 사절단이 훈족 진영을 방문했을 때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틸라는 작은 키에 넓은 가슴, 큰 머리를 가진 남자였다. 피부는 검고 눈은 작았지만 깊었다. 그가 방에 들어오자 모든 사람이 침묵했다.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람을 압도하는 남자. 그가 아틸라였습니다. 434년부터 445년까지 11년 동안 형제는 함께 훈족을 다스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동 통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권력은 점점 아틸라에게 집중됐습니다. 블레다는 사냥을 즐겼습니다. 아틸라는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블레다는 부족장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틸라는 부족장들을 장악했습니다. 그렇게 11년이 흘렀습니다. 445년 블레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사냥 중 사고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프리스쿠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블레다는 형제의 손에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진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블레다가 죽자 아틸라는 더 이상 권력을 나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441년 봄, 아틸라는 대군을 이끌고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목표는 동로마 제국. 당시 동로마 황제는 테오도시우스 2세였습니다. 젊은 황제는 훈족을 얕잡아 봤습니다. 훈족의 이전 왕 루아 때도 황금을 주면 물러갔던 야만족.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틸라는 달랐습니다. 훈족 기병대가 발칸 반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비니나 키움이 불탔습니다. 시르미움이 무너졌습니다. 나이수스, 세르디카, 필리포폴리스. 하나씩 도시들이 함락됐습니다. 동로마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평지에서 훈족 기병을 당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2세는 급히 사절을 보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 조건을 말하라. 아틸라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황금. 442년 강화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내년 바치는 곡물 700파운드에서 2100파운드로 증가. 금으로 환산하면 약 950kg. 거기다 과거 체납분까지 한꺼번에 내라는 요구.
동로마 제국은 굴욕을 삼키며 황금을 실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아틸라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447년, 5년 만에 아틸라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더 깊숙이 다뉴브강을 건넜습니다. 발칸 반도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성벽 앞까지 진격했습니다. 동로마의 심장부, 1000년 넘게 한 번도 함락된 적 없는 성벽. 하지만 아틸라는 그 앞까지 왔습니다. 성벽 위에서 동로마 병사들이 훈족 기병대를 내려다봤습니다. 수만의 말발굽이 대지를 흔들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테오도시우스 2세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 조약은 더 가혹했습니다. 연공 2100파운드. 거기다 발칸 반도 남쪽 영토 대부분을 훈족에게 넘겼습니다. 다뉴브강 남쪽 300km까지. 동로마 제국의 영토가 단숨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엄청난 배상금도 추가됐습니다. 로마 포로 한 명당 몸값 금화 12개. 탈출한 포로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도시 하나를 불태우겠다는 협박. 동로마 제국은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447년 이후 내년 막대한 황금이 콘스탄티노플에서 판노니아 표원으로 흘러갔습니다. 훈족은 황금으로 넘쳐났습니다. 아틸라는 동쪽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황금, 영토, 그리고 공포. 동로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아틸라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450년, 아틸라는 서쪽을 바라봤습니다. 동로마는 이미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뜯어낼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서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450년 가을, 서로마 공주 호노리아가 아틸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를 구해주십시오. 그 대가로 제국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호노리아는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3세의 누이였습니다. 그녀는 시종과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황제는 분노했고 그녀를 수도원에 가두려 했습니다. 절박해진 호노리아는 자신의 반지와 함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청혼이었습니다. 아틸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명분을 얻었습니다. 나는 서로마 공주의 약혼자다. 제국의 절반은 내 것이다. 물론 아틸라에게 호노리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마를 칠 이유였습니다. 451년 봄, 아틸라는 대군을 이끌고 라인강을 건넜습니다. 훈족 기병대가 갈리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메스가 불탔습니다. 랭스가 무너졌습니다. 서로마 장군 아에티우스는 급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아틸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훈족 진영에서 인질로 지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에티우스는 훈족의 전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택했습니다. 서보트족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로마와 함께 싸워라. 훈족을 막지 못하면 너희도 다음 차례다. 서보트족 왕 테오도리크는 고민했습니다. 로마는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훈족은 더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로마와 함께 싸우겠다. 451년 6월 20일, 갈리아 카탈라오눔 평원.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투 중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아틸라의 훈족 연합군, 아에티우스의 로마 게르만 연합군, 수십만 명이 맞붙었습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서보트족 왕 테오도리크가 전사했습니다. 훈족 기병대가 밀렸습니다. 로마 보병이 무너졌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싸웠습니다. 밤이 되자 전투가 멈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틸라는 진영을 불태우고 후퇴했습니다. 승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아틸라가 갈리아에서 물러났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훈족이 멈춰선 전투였습니다. 같은 시기,
동쪽 한반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란, 훈족에게 밀려 동쪽으로 온 유목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고구려 국경을 넘었습니다. 장수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거란의 기마궁수와 고구려의 철갑 기병이 맞붙었습니다. 전투 방식은 달랐습니다. 훈족은 마을 위에서 활을 쐈습니다. 고구려는 중장갑 기병으로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같았습니다. 유목민의 기마 전술, 고구려 귀족 무덤 벽화를 보십시오.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모습, 말 위에서 창을 휘두르는 장면. 훈족의 흔적이 고구려 문화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훈족이 로마와 싸울 때 한반도에서 고구려는 훈족이 밀어낸 부족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도미노. 서쪽 끝에서 훈족이 움직이면 동쪽 끝에서 고구려가 그 여파를 막아냈습니다. 카탈라오눔에서 후퇴한 아틸라. 하지만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52년 봄, 아틸라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였습니다. 카탈라오눔의 무승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훈족 기병대가 북부 이탈리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아퀼레이아였습니다. 아드리아해 연안의 부유한 항구 도시, 난공불락의 성벽. 하지만 아틸라는 포위했습니다. 3개월,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훈족 장군들이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아틸라는 거절했습니다. 그때 한 마리 황새가 성벽 위에서 날아올랐습니다. 새끼를 데리고 성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아틸라가 말했습니다. 새도 이 도시를 버린다. 곧 무너질 것이다. 사흘 후 총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아퀼레이아가 함락됐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건물이 불탔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주민들은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아퀼레이아 자리를 찾았을 때 폐허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시는 사라졌습니다. 아퀼레이아가 무너지자 북부 이탈리아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밀라노가 항복했습니다. 파비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베로나, 브레시아, 베르가모, 도시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아틸라는 남쪽으로 계속 진격했습니다. 로마를 향해. 서로마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3세는 라벤나 궁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장군 아에티우스는 군대를 모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교황 레오 1세가 나섰습니다. 내가 아틸라를 만나겠다. 452년 여름, 민초강 근처에서 교황과 아틸라가 만났습니다. 교황은 노인이었습니다. 아틸라는 전쟁터를 누빈 전사였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나중에 교회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교황의 권위 앞에 아틸라가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을 것입니다. 아틸라는 협상가였습니다. 그는 상황을 계산했습니다. 군대 안에 질병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무더운 여름, 물과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병사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동쪽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로마 황제가 군대를 보내 훈족 본거지를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 아틸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로마는 다음에 다시 오면 된다. 지금은 돌아가자. 엄청난 보상금을 받고 후퇴했습니다. 교황은 로마를 구했다는 영웅이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질병, 보급 부족, 그리고 동로마의 위협. 아틸라는 전략적 후퇴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452년 가을, 아틸라는 판노니아 평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군대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틸라는 만족했습니다. 서로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로마는 이미 굴복했습니다. 이제 전 유럽이 그의 발 아래 있었습니다.
453년 아틸라는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일디코, 게르만 출신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아틸라에게는 이미 수십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혼식은 특별히 성대했습니다. 판노니아 평원에 훈족 귀족들이 모였습니다. 연회가 열렸습니다. 고기가 구워졌고 술이 흘렀습니다. 아틸라는 평소와 달리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틸라는 신부와 함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틸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지나도 침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틸라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신부 일디코는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암살설, 일디코가 복수를 위해 죽였다는 이야기.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은 이것입니다. 아틸라는 과음했습니다. 밤중에 코피가 났습니다. 술에 취해 누워 자다가 피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질식사, 신의 채찍, 유럽을 떨게 만든 남자, 로마 제국을 무릎 꿇린 정복자, 코피로 죽었습니다. 453년 아틸라가 죽자 훈족 제국은 흔들렸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엘락, 둘째 덴기지크, 셋째 에르낙. 셋은 권력을 나눠야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없었습니다. 엘락은 자신이 유일한 후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덴기지크는 거부했습니다. 에르낙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형제들이 싸우는 동안 제국의 틈이 벌어졌습니다. 454년 게르만 부족들이 움직였습니다. 게피드족 왕 아르다리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훈족의 노예가 아니다. 고트족이 합류했습니다. 페룰리족이 따랐습니다. 수십 개 부족이 훈족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454년 네다오 전투, 엘락이 게르만 연합군과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아틸라의 카리스마는 없었습니다. 엘락은 전사했습니다. 훈족 연합군이 무너졌습니다. 덴기지크는 도망쳤습니다. 에르낙은 흑해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훈족 제국은 하루아침에 붕괴됐습니다. 일부 훈족은 동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흑해 북부 초원으로. 일부는 동로마 제국의 용병이 됐습니다. 일부는 게르만 부족들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틸라가 죽은 지 불과 1년 만이었습니다. 왜 훈족 제국은 그렇게 빨리 무너졌을까요? 한 사람의 카리스마. 훈족 제국은 오직 아틸라라는 이름 하나로 유지되던 제국이었습니다. 제도가 없었습니다. 법이 없었습니다. 후계 구조가 없었습니다. 아틸라가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이 그의 말 한마디로 결정됐습니다. 부족장들은 아틸라에게 복종했습니다. 게르만 부족들은 아틸라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아틸라가 죽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로마를 보십시오. 로마는 황제가 죽어도 원로원이 있었습니다. 법이 있었습니다. 관료 체계가 있었습니다. 속주 총독이 있었습니다. 군단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네로가 죽어도 로마는 계속됐습니다. 콤모두스가 죽어도 로마는 유지됐습니다.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훈족은 달랐습니다. 아틸라 개인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그가 죽자 제국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개인의 위대함만으로는 제국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 역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카리스마는 한 세대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만이 제국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틸라는 위대한 정복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국의 건설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훈족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훈족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1000년 후 중부 유럽 한복판에 한 민족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훈족의 후예라고 불렀습니다. 헝가리,
그들은 정말 훈족의 후손일까요? 280년 전 만주에서 시작된 흉노족. 그들은 정말 훈족이었을까요? 다음 편 사라진 제국 남은 이름에서 그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